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방송. 오늘도 어김없이 이 다민족 공정 태클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유병균 상임 공동대표님, 그리고 신만석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정치경제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은근히 프랑스 국위 선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참. 프랑스 우리한테 뭐 또 도움 주는 거 있나? 근데 프랑스 대사관에서 감사패라도 좀 우리 저 문사에는 좀 줘야 될 것 안 같은데. 나올까, 그죠? 한번 연락해봐요. 한번 좀 이게 증거를 이렇게 좀 팟캐스트 방송 제출을 하면서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탈민족주의, 민족주의 정치에 대한 이런 담론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사회자인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었죠. 그 이형훈 교수와 우리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책을 쓴 임지연 교수님을 혼동하는 아주 초유의 엄청난 실수를 제가 저질러가지고 좀 망신을 좀 샀습니다. 어쨌든 임지연 교수님께 이제 굉장히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뭐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알고 계신 분들 혹시 듣는다라면은 제가 부실한 탓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과거 우리가 그 조선 시대 역사를 많이 부정하잖아요. 선비들이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가지고 나라를 여러 번 전란에 휩싸이게 했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들이.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또다시 그런 이상론이 횡행하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찬동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 정말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한다.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우리 잘못을 비판하고 재해석해서 오늘날에 다시 대입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학과가 대학에서도 역사학과 인기 없어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대학 지원할 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애도 뭐 역사학 어쩌고 아유 야 너 그러다가 밥그릇 안 생기면 어떡하니? 아니, 그래서 이게 그 돈이 안 돼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쇼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자제하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 제발 역사 공부 좀 해서 우리 과거의 그런 잘못 21세기 이후부터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이게 좀 사회자가 이게 뭐 임지연 교수님한테 사과를 하는 건지 역공을 날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고, 그다음 오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염원이죠. 바라던 바고.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민족 공정, 이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체의 현실, 이것도 보면은 너무 비정상적인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전망에 대해서 우리 두 분 패널과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그 유병균 대표님께서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한번 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작년 12월달에 물론 이제 취임하면서도 이제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 작년 12월달에 그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그 정책 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핵심 과제로 뭐 보면 이제 복지급여 등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건절, 한 8개로 돼 있더라고요. 공공부문 방만 운영, 예산 낭비 건절, 공공인프라 관리 부실 및 비위 건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부패 비리 척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거 이제 국정 지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실적으로
주로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게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비자금 추징한 거, 네. 그다음에 원전 비리 이 수사한 거, 네. 그다음에 4대강 뭐 사업 저 재평가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특별 사면을 제한한 것, 그다음에 특권층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그 집행정지제도 개선,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뭐 이런 조치, 나는 뭐 별로 한 거 없다고 보는데. 또 뭐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근데 거. 그거 뭐 이번에 세월호로 다 퉁쳐버렸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내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문사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참 아주 진짜 비정상적인 이 현상, 또 하나의 정부 정책으로 보는 게 이 다문화 정책 중에서도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헌법에 정한 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외국인을 역차별하는, 단지 이제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기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국가 유공자를 능가하는 이런 이제 복지를 퍼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든 뭐 지방자치단체든 서로 경쟁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정책을 가감하게 없애고 좀 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서, 지금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그렇죠.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성명서를 하나 마련해서 정부와 이제 이 국회에다가 이제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동안에 뭐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해온 일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걸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헌법소원,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내지는 이게 그 지원 정책의 근거 법령이 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헌법에 이제 위반된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위헌 법률 제청을 청구를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하신다는. 헌법소원이라고, 헌법소원은 아니고 이제 위헌 법률 제청 심사 청구죠.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이런 오늘 주제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뭐 다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기화한 외국인, 뭐 크게 이렇게 쉽게 이제 그렇게 두 분류로 이제 개념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그 면면을 보면은, 우선 우리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각종 그 뭐 공공 서비스 면제나 할인 혜택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수입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 보육료를 차례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들 뭐 이 보육 문제, 육아 문제 이제 뭐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서 많이들 이제 입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국공립 이 시설, 어린이집, 육아 시설에서는 뭐 1순위로, 1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국공립 이 어린이집 경우에는 이제 이 비용이 싸고 이제 시설이 좋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들 이제 이걸 가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1순위가 다문화 가정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입양 가정, 이게 2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3순위예요. 그래서 얀만해서는 이게 어렵답니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거의 애셋을 키워봐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결혼 이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의 소위 말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뭐 6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게 이 결혼 이주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1인당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은 50만 원씩 6개월간 이제 지원하는 이런 또 사업장에 지원을 한다.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그 다문화 가족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교 특례 입학이라든가, 그다음 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또 결혼 이주 여성들 우리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뭐 장학금 지급, 그다음에 또 보면은 웬만한 이제 석사 과정 마치면은 뭐 그 대부분이 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뭐 조교로 취업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 대학교에 이거 조교든 뭐 전임 강사든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대학교 진학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석사 박시 받으면은 거의 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주는 이런 뭐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좀 국적을 바꿔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와야겠네. 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 이건 뭐 꿈 같은 얘기네. 그 프랑스 대사관에 한번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탄원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신만섭 박사님의 그러니까 국적을 좀 세탁해 주십사.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우리 상황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론의 굴레에 또 한 번 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이 아닌가. 나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근데 문제는 예. 그런 그 탄식을 할 수도 없는 지금 입장인 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 내용도 모르고요. 예.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게 그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된 줄 알았더니 2008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었죠 그때는. 2008년도 3월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유서가 벌써 깊었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예. 6년째에 지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작년 말에 알았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고 지자체고 경쟁적으로 이런 그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뭐 40만 외국인 시민 지원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해서 이 뭐 외국인을 아기처럼 보살피겠습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 각 지자체 할 것 없이 이걸 막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그게 이제 방금 말한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그 법 조항을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저 총리실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게 또 이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종합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거 실적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 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 예산을 들어가고 뭐 행정력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실제로 그게 일반 그 수요자들인 그 다문화 가족의 그 수요와 상관없이 그냥 행정을 그냥 남발하는, 행정 정책을 남발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잉 현상. 그러니까 행정을 그냥 남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실제로 말하자면 이 다문화 가족이 그 관련되는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국적이라는 가정을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들이 원하지 않게 정부에서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이제 쏟아내는 이런 내고 이렇게 이제 예산 낭비를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신 박사 프랑스에서 한 7년 살았는데 프랑스에서도 이런 뭐 물론 외국인을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이런 법은 없어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포용적이고 그런다는데 복지면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 프랑스 국민들하고 동등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포용적인 게 아니라 그런 그 복지 관련해서 이제 포용적인 게 아니라
그 자국민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다들 그 국민 모두가 이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준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그 적용을 받는 것 뿐이에요. 따로 무슨 그 특별법이 있다든지 외국인만을 위한 이런 특별법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참 보면은 진짜 웃긴 게 그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문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선배 국가들 유럽들을 쫙 순방하면서 왜 그 나라들은 이렇게 저 이민 온 이주민들하고 본토 이제 토박이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삐걱댈까? 네.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아이들이 계속 천덕꾸러기로 남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루저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이들을 한시바삐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면은 한국에선 다문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와서 대대적으로 돈을 풀면서 지원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그저 이 짱구 잘 굴리는 이 나라들이 그 왜 그런 정책을 왜 앞서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프랑스는 전혀 그런 정책을 할 의사도 없고 계획도 없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보장 혜택은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내국인들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이라는 거지 우리 한국처럼 이게 정말 비정상 아닙니까? 한국인 본토인을 뛰어넘는 네. 그런 특혜라는 게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이건 저 지구상에 나는 여기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건 단견적인 사고를 한 거다. 그 프랑스에서 뭐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생각한 공무원이나 정치인 한 명쯤은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특혜를 정책적으로 부어주게 되면 이 여론이 국민들이 우리를 그냥 놔둘까? 이민이고 나발이고 다 내쫓아버려라고 막 들고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그래서 아예 이런 해괴한 발상 자체는 유럽 쪽의 공무원들은 정치인을 아예 하지 않았을 거다. 여론이 네. 악화돼서 정치권 특히 이제 그렇죠. 저 집권 세력들이 그 큰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죠. 여론 동향을 보고 이제 이런 정책을 갖다 정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 내 생각에는 프랑스 사람들 같으면은 그 완전 이주민 나라에 돌 던졌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우리 세금 다 갉아먹는 식충이들이라고 하면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공공연히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거기 저 프랑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한 예산 규모가 한 2천여억 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한 2천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 예산이 한 2천여억 원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집행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예산이고, 집행하는 그다음에 액수이고. 이 공공기금, 네. 그다음에 일반 민간의 민간 어떤 지원금, 민간 재단의 어떤 뭐 이 기금, 민간 재단에서 기업의 후원, 기업 후원 이런 것까지 하면은 뭐 그건 한 1조 원 거의 근접하게 육박하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거기 더 붙이고 싶은 게 당장 돈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더라도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보육 문제도 말씀하셨잖아. 이런 거는요. 진짜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엄청난 자산을 막 안겨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돈으로 환산한다면 굳이. 방금 저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정책적 배경에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자꾸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이 빈곤층으로 이제 전락하고 이게 자꾸 이제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뭐 이런 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 국제결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요즘은 또 그렇진 않은데 이 처음에는 이제 농촌 지역의 이제 그 총각들하고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의 그 어떤 이제 좀 빈민 여성들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사실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빈곤한 가정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더 빈곤에 되는, 더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예.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동남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그 동기가 뭐 결혼 그 자체보다 뭐 우리 한국 남성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다기보다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친정에 이제 송금도 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뭐 가출하고 도주하고 잠적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산업 현장이나 뭐 서비스 업종이나 또는 이런 진짜 이 불법적인 요런 이제 업종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런 형태의 국제 결혼은 이게 사실은 바람잡지 않고 이걸 가급적이면 이제 하지 말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걸 오히려 더 조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족 지원 그 자체가 아니고 결혼 이전 단계,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가 선정을 하지만 500만 원에서 많이 들면 1000만 원까지 이제 결혼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3사에서 말이죠, 이 결혼의 국제 결혼을 미화해서 그냥 아주 편연의 방송 계속 내보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한 가정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가 국제 결혼을 이제 조장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이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걸 가급적이면 못하게 해야죠. 그럼 차라리 우리 내국인들끼리 결혼하게끔 이제 이런 지원을 쏟아주면 그게 답이지.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걸 계속 이렇게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장려하고 조장을 하느냐 이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정책의 배경이 되는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고, 법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제 웃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그 입법 취지 자체도 이게 대먹지 않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법안 이 내용을 이제 훑어보면은 전부 다 이게 각 지자체 중앙정부에서 5개년 계획,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피드백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걸 또 종합 조정하고, 이게 무슨 완전히 국가의 그냥 이런 국가의 아주 그냥 제1의 이것보다 더 귀한 중요한 그런 과제가 없는 듯이 보여요. 이게 기간 산업 마스터 플랜 예? 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국정 과제처럼 이게 보니까 이걸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저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우선 그 목적을 보면은 제일 쪽. 이 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인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 목적부터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만 그러면은 빨리 중산층화 하겠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질 향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다문화 가족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뭐 아무래도 상관없단 말이냐. 예? 이런 목적부터가 이 표현부터 아주 걸러먹은 거죠, 이게. 아니 근데 웃긴 게 한국 사람들 좀 서민계층들, 우리 젊은 이제 대학 졸업자들, 젊은 친구들, 이들을 빨리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나라가 세워서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진지 점령하듯이 으쌰으쌰했고 우린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은 아마 이 결혼들도 무지 많이 하고 애들도 무지 많이 낳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거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저 결손가족 지원법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청년 일자리 지원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뭐 네, 정책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법 자체는 말뿐이죠. 없죠. 뭐 정책이야 뭐 하루에 10가지 100가지라도 만들어내는데 이게 법으로 법이라는 제정됐을 것은, 때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을 편단한 거고 이 법으로 제정해서 그냥 정책을 편단한 거고 법으로 제정해서 정책을 편단한 건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청년 일자리 정책 하면은 사실 이 규범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강제력이 없어요. 뭐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정도지. 하지만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 해놓으면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의 내용 각 조항의 그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이 추진력을 이게 담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적 구성원이 안정적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뭐 이게 실제로 다문화 가족에 이게 뭐 필요한지 뭐 하여튼 계속 뭐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쏟아부어야 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법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면은 또 이 특별시, 강력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강행 규정이에요. 예, 진짜. 이게 뭐 엄청난 그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이 정책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예? 정부에서 이 법이 일반 국민들한테 뭐 혜택은 전혀 뭐 거의 돌아오지 않는 건데 일반 국민들한테 그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그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그 인력 소요를 이 법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게 쭉 제목만 보더라도 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그다음에 또 총리실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하고 뭐 또 실태 조사를 갖다가 뭐 이게 매년 3년마다 해서 이게 보고를 해야 되고 뭐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고 전 국민들 상대로 해서 의무적으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교육을 이것도 해야 해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 보육 교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야, 이거 어느 그다음에 나라인지 다문화 가족 황홀하다,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면서 이제 엄청난 예산이 이쪽으로 또 쏟아부어져 네.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뭐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교육까지 또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부에 있는 그 단체들 그 지원센터 가족들 그 직원들에 대한 또 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전문 인력을 또 계속 양성을 하도록 이게 또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우리 한국 남성과 이제 외국인 여성이 그냥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그냥 같이 동거를 하고 살아가 애를 낳았어. 그것도 이제 인정해 준다. 그것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한의 뭐 그다음에 뭐 민간 단체 관련 민간 단체 지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납니다. 이 법이. 여기 지금 뭐 이게 페이지가 총 지금 몇 조로 돼 있죠 지금 보면 총 이게 총 16조까지 있네요. 16조인데 그 부속 그 항이 각각 한 2개, 3개씩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각 조마다. 예, 그 양이 엄청나요. 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그 쭉 나열한 지원책들을 저 옆에 듣고 잠깐 정신줄을 놓으니까 네.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이 지원법을 한번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문화 가족 지원법 딱 치면 이제 나옵니다. 그 나라 이민 가고 네. 싶지.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그 항을 조항을 갖다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예. 그야말로 놀라실 겁니다. 이건 거의 말이죠. 유럽의 지금 그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예. 그런 지금 혜택들을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자국민들에게 이 정도 지금 혜택 안 갑니다. 그런데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의 그 혜택을 갖다 주는 특정 그 부류들에게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 사실 여기 자국민들도 못 받는 이런 혜택들을 갖다가 외국에서 오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저들이 받는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겠는가.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제 그 자국민들에게 우리 한국민들에게 이제 이들이 지금 의도하는 바와 달리 한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지금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을 갖다가 지금 조장하는 일을 예. 정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정부도 이제
그런 낌새를 채고 사실 이제 그 산하 단체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요거를 이제 건강가족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야, 건강가족 지원센터라는 게 기존 있어요. 있는데 전국에 한 뭐 200개인가 있다던데, 그쪽으로 이제 통폐합하겠다.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눈 감고 앙하는 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없앨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다문화가족 그렇죠. 지원법. 근본적으로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없으면 뭐합니까?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이제 없애야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그 눈 감고 앙하는 그런 짓을 좀,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좀 고조되고 이게 비판이 좀 거세지니까 이제 그런 짓을 좀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보면은 원래 이게 다문화 지원법이 그때 2008년도에 통과될 때는 얼렁뚱땅 그냥 이게 뭐 소외계층 이게 이제 어떤 뭐 복지 지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냥 얼렁뚱 통과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법안은 소외계층이 아니거든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다 소외계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동남아 주로 이제 빈곤층 여성하고 결혼한 그런 사례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연봉이 매덕 되는 이제 뭐 이런 외국인하고 결혼한 우리 여성들 이런 사람들도 이게 지원이 좀 그렇죠. 지원 대상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재외동포들, 그렇죠. 예? 그 이중 국적자들 이게 다 이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소위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게 참 얼마나 웃깁니다. 근데 이 법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좀 화가 나고 좀 이게 차별적이긴 하지만은 정말 그 결혼 이주 여성 빈곤층 결혼 이주 여성들을 뭐 지원하는 만의 법이라면은 조금 뭐 문제는 다른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게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좀 새삼 느끼는 게 이 다문화 정책을 그래도 호의적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좀 있고 그런 착각들 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거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한번 좀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유럽 수준의 복지 혜택을 준다. 그건 진보 정권입니까? 보수 정권입니까?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한국의 정치 구도로 봤을 땐 진보가 맞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은 한국 사람들 다 알죠. 보수 정권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느냐? 이게 벌써 그들의 정치 노선하고도 맞는 게 아니고 바꿔야지. 좀 더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그리고 진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유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지 다문화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 단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라고 하면 진보가 그러잖아요. 인종차별, 국적차별 나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종차별, 국적차별 하는 거잖아 지금. 한국 사람들 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진보 한번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고요. 예.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 결혼 비용도 지원해주고, 예? 결혼한 후에 이런 뭐 각종 이 다양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과연, 예? 근데 이게 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 좀 이제 자가당착에 이제 빠지는 게 요런 지원은 다 받아 먹으면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좀 이제 이게 국제 결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조금 결혼 비자 발급해 주는 걸 좀 제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복지 수혜를 받는 이제 뭐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결혼 비자가 안 나오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의 진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외국 여성들이 이제 한국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은 돼야 된다는 그 검정 시험을 이제 봐야 되고 뭐 요런 제한을 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도 제한하고 이 할아버지들은 좀 가갔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연령도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결혼 횟수도 제한하고 5년에 뭐 한 번인가 이렇게 결혼 횟수도 제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 남이야 뭐 결혼을 뭐 몇 분 하든가 말든가 국가에서 웬 간섭이냐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이런 법도 이게 자기들이 거부를 해야지 이런 걸 왜 받아 먹으면서 또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또 이 말씀하시는 끼어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저희 이 두 분 패널들도 모시고 국회도 좀 들락날락 해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부처도 찾아가 본 적이 있었고 서울시도 방문했었습니다만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참 미숙하다. 분명히 어려운 고시들 통과해서 저 자리에도 있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회의도 갖게 됐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국가가 지난번 시간에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뭐 이런 쌍욕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은 나라가 무슨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개개인이 인권 어쩌고저쩌고 뭐 사익을 침범하고 이런 게 나라냐 이딴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신들을 못 차려요. 그 위정자들이나 이 공무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 자리에 국권은 인권에 앞선다 하고 딱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국가관을 가진 그러한 지도계층이 공복들이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말입니까? 네. 참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조금 전에 그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특혜를 베풀어서라도 이들을 빨리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다문화인들을. 근데 그게 결국 이런 역효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외국인 분리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2008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지금까지 뭐 한 5, 6년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뭐 예산은 많이 이제 퍼붓는데도 세금 먹는 하마죠. 예, 세금만 낭비되지 효과가 없어요. 예. 효과가 없. 살림이 좀 나아졌나요? 그러니까 누구 예. 권영길 옛날 그 권영길 그 저거 뭡니까 민노당 그 대표 말대로 살림 예. 좀 나아졌나요? 그 양반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예산만 낭비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 산하 이제 뭐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결혼 이주 여성 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거 뭐 지원하는 단체들 그게 뭐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예. 그 뭐 다문화 지원센터마다 뭐 4, 5천 명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부 예산이 이제 이 사람들 인건비로 거의 다 예? 그렇죠. 소진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복지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냥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복지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서 필요한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별도의 이런 뭐 행정력과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퍼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시간이 그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혜택들이 계속 그 유지가 된다면 결국 이제 그 자국민하고 이들하고 이제 결국은 그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이 정도 수준 뭐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다 잘 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루에 평균 지금 4, 50명이 자살을 하는데요. OECD 지금 뭐 1위잖아요. 부동호 1위 8년 동안. 예. 근데 이게 하루에 4, 50명이면 1년에 한 16,000명 정도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세월호 참사 300명 죽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한 50번 일어나는 그런 인원이 지금 자살로 지금 죽고 있다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1년으로 보면 한 16,000명이 엄청난 숫자고 이게 하나의 국가적 재앙이에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또 4, 50명이 자살하는 게 이제 생활고로 자살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저 가족 동반 자살이 특히 많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쪽으로만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뭐 공공기금 할 것 없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쏟아붓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신이 있는 정부냐 이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참 이거를 좀 이런 표현을 비면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생산 증대 계획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게 기존 생산품에 단종시키고 새로 이 부품이나 어디서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이 수요에 충당하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부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그래도 이 정도 그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 수준도 지금 상당히 그 상위권으로 좀 올라와 있고
지금 저 그 개인 소득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저 올라가서 지금 뭐 2028년도가는 저뭐 프랑스를 갖다 이제 뛰어넘는 그런 개인 소득을 갖는다고 이제 어디에 세계 뭡니까 그 어디죠 보건기구인가요? 거기서 무슨 발표가 나왔던데 뭐 그럴 정도의 그 나라가 이 정도의 혜택도 좀 베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소득 말이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그 소득이 그게 다 허구라는 게 지금 저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 소득이 지금 한 뭐 2만 5천 불인가요? 2만 5천 불, 뭐 2만 불로 따져도 그러면은 1년에 2만 불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이. 그래 1인당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예. 1인당. 그러면 4식구면은 한 가정에 4식구면은 그 가족이 4명이면은 8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1년에. 네. 예? 그 평균 지금 8천만 원 되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5식구니까 1억을 벌어야 하는 네. 거네. 근데 거기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면 그 통계청의 허구를 갖다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 그 평균적으로 거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그 소득의 국민 절반 이상이 그 소득에 못 미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 훨씬 못 네. 미치지.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만큼 양극화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결코 사회보장 체제 유럽과 같은 그런 사회보장 체제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소득이 높은 그런 국가도 아니고 한데 지금 여기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예? 이거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뭐 거의 뭐 3만 불, 4만 불 되는 그런 나라들의 그 지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지금 소위 다문화라는 이름의 그 가정에게 예? 소수 그 다문화 가정에게 지금 지원을 소수가 아니죠.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그 인구도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규정한 그 다문화 가족 대로라면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 어떤 그 특수 계급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헌법상 특수 계급 해당되고 이제 이게 이제 헌법의 어느 조항에 반하느냐 이제 보니까 우리 헌법 제 11조에 제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 2항에 보면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는 거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 특수계급을 이제 창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뭐 소외계층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은. 본인들이 그 다문화인들이 한마디로 소외계층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못하면 이건 위헌인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조항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전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관련되는 문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 헌법 전문의 우리 헌법 정신이라든가 헌법 제 11조 1, 2항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외에 지금 그 여러 좀 뭐 특혜적인 지원들 말이죠. 이게 그 기원을 이제 내가 좀 살펴보니까 2007년도 8월달에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유엔 파키스탄 그 유엔 대사가 아마 요 안을 갖다 낸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그 권고안이 결정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대인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제화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의 역사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초, 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고했다. 예, 권고했는데 바로 이걸 그 다음 해 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2008년도 8월달에 나온 권고고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7개월 만에 유엔의 이 권고안을 갖다가 잽싸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다 근데 나와 그 있습니다. 권고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권고안은 차별하지 말라는데 차별하지 이거 말라고 말이죠. 했는데. 또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 법제화라는 거야. 권고사항을 갖다 이렇게 강제적인 법제화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제화하라고 예. 했는데 이건 뭐 차별받지 않고 뭐 동등한 권리 정도가 아니라 우월한 지금 권리를 갖다 누리도록 이렇게 야, 법제화를 우리 시킨 대한민국에는 그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기여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법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응?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참 이게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대주의적인 이게 참 질긴 근성, 이 질긴 근성이 결국은 남들이 특히 외부에서 뭔 지시라든가 뭔 그 동작, 그다음에 뭔 말, 표현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여기서는 저쪽에서 한 80% 얘기하면 여기서 120%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현을 하고 하는 옳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여기 지금 박노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글 내용은 좀 수긍을 할 수 있겠네요. 학피아 학살의 종범들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10일에 칼럼을 실었는데 한겨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나라에서 대학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 대학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근데 여기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도 대학들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 이거죠.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는데 한국은 하여튼 어떤 분야든지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건 박노자도 제대로 네. 갔네. 그러니까 그 일부 개편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지만 그 일부를 아예 재벌 기업이 소유하는 한국만큼 저질스럽고 졸속적인 신자유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드물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의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고 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싣는다 이거예요. 외국의 유명 학술지에 예. 그런 영어 논문들을 갖다 싣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 노르웨이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노르웨이도 그렇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한국은 특히 어떻게 하느냐? 유명 학술지에 외국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고 하여서 그 저자로 되어 있는 교수에게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놓는 대학은 한국 말고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이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없는 지금 법이에요. 예. 뭐든지 한 발 더 나가서 앞장을 서는 이런 모습들. 좀 보면서 이게 정부가 참 단견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 이익을 이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의 운영을 맡긴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행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대주의 아까 말씀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사대주의 세력은요 일관되게 그 국가의 대중 국민들과 척을 지는 세력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수탈 세력이었고. 그러니까 국가 내부로는 사방이 다 적인 거야. 그러니 이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과 명분을 외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대국. 그게 우리나라 노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친일 매국 세력, 이 사대주의 세력들도 친일 친미. 예, 다 노론의 매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는 척을 진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 철저하게 해외 진짜 동냥하러 다니듯이 굽신굽신 조아리면서 어이구 형님 하면서 말 잘 듣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말이죠. 지금 뭐 사대주의 세력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 세력들을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대주의적인 그런 측면은 과거
1980년대에 그 학생 운동할 때 보세요. 학생 운동할 때 어디를 지향했습니까? 당시 뭐 소련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거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훅 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예, 아니면 가도 예?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훅 가버리고 삐딱선 타더라고. 그 사람들 일부분이 지네들이 욕하던 보수에 가서 거기서 그 국회의원하고 말이죠. 이거 예.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여튼 뭐든지 첨단을 걷다가 외부에서 그 자기네들 그 기준이 무너지면은 거기에 또 헷가닥하고 그냥 또 넘어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나라가 도대체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이게 주대가 있는 건지 예,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 교과서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현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논리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상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현실을 자꾸 도외시하니까 우리 발은 땅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좀 엉뚱한 별만 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탈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 그 예. 탈민족주의도 보세요. 다른 나라보다 지금 더 한 발 더 나가자. 뭐 한 발이 아니라 지금 100발, 1000발 더 나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한국인데 참 조선 시대하고 틀린 게 뭐 있나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성리학만 외우지 않을 뿐이지 이게 뭡니까? 성리학을 다른 게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그 뭐 인권이라고 해야 하나? 뭐 뭐라고 하여간에 그 21세기의 새로운 논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을 대체하면서 여전히 사대주의는 기승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있고 좀 똑같습니다. 이게 좀 역사 공부 제대로 해야 해요. 진짜 우리가 참 열받네 또. 이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열받네. 또 할 얘기를 잊어먹었네. 저희가 근데 나는 예. 여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보면서 유 대표께서 지금 뭐 조목조목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비판해 주셨지만 저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똘레랑스라는 예. 그 어떤 그 감성적인 단어들 예. 이런 단어들에 상당히 저 취향이 맞아하는 거. 그런데 적어도 국가 단위, 정부 단위 이런 데서는 말이죠. 그런 감성적인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다문화가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사회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법적 용어도 그죠? 아니고요. 예. 예? 이런 모호한 용어를 갖다가 이게 법적인 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나는 이건 대단히 이건 국격을 추락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 이대로 보면요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딱 보면 다문화 가족 하니까 무슨 무형문화재 가족인 것 그러게 같아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유럽도 말이죠.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뭐 걔네들이 그런 용어는 쓰지만은 예. 멀티컬처럴리즘을 가지고 그걸 갖다 법적 용어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용어라든가 예. 문학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는 써도 예. 그걸 법적인 용어로 쓰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면 뭐 무형문화재 같으면은 집이나 이 사업장에다가 편말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붙여줘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런 그 말 자체가 풀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좀 이 자체가 차별이다. 구분 짓는 거다. 이걸 써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자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난 참 이자스민 국회에 있는 이자스민 필리핀 여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자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차별은 또 하나의 차별을 낳는다. 예.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을 낳고 있어요. 예.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폐기하자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말대로면 정말 이거 다문화 가족법을 자기가 폐기를 하는데 먼저 나서야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자가당착의 연속이고 계속 지발등 찍고 있고 근데 또 이번에 또 이저스미 의원도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 또 희한한 법을 또 위반했더만요. 근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요 우리 그 문사연이 중지를 모아서 이 정부의 다문화 지원 시책에 발맞춰서 딱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다문화 가정들 집 앞에 금칠한 문패 하나씩 딱 붙여달라고. 다문화 가족 우리는 자랑스러운 다문화 가족 해가지고 얼마 좋습니까? 그거는
나라의 금을 꺼내서 써도 전 찬성하겠어요. 그런 거는 차라리. 결론적으로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이 다문화 지원법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헌법에 위반되고 그 이전에 우선 이 자체가 이 사회적인 이 지금 문제를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 빈곤은 악순, 빈곤을 사실 수입해서 이걸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은 자기들끼리 능력이 되고 여건이 돼서 사랑하게 되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좀 정부에서 이 우리 한국 남성들하고 이 주로 동남아 이거 저개발국 출신도 이 여성들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이거를 갖다 결혼을 하라고 이제 장려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서는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왜 자꾸 정부에서 예산을 쳐들이면서 이걸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이제 복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하는 쪽으로 가야죠.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리고 개개인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사랑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짓을 안 해도 자기들 알아서 다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이게 법안이고 이 자체가 이제 이 법 자체가 추구하는 그 내용을 봐도 이게 명백하게 이게 헌법에 이제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게 이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서 이걸 좀 폐기하고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헌법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손을 봐야 하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든지 그래서 다문화인들, 그러니까 소위 다문화인들의 어떤 지원을 우리 일반 국민들의 복지에 그대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의 모든 복지 수준을 다문화인 수준을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건 정상이 되는 겁니다.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정부에서 가능한 쪽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더 할 얘기가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이것도 후속 그런 또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패널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